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의학이론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는 우리 상해의학 첫 번째, 그래서 상해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의 골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의학이론은 그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암기 과목 맞아요. 맞는데 그 암기를 훨씬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본인 이 인체의 골격, 즉 해부학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부적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여기를 다치면 여기에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니까, 예를 들어 신경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다쳤을 때는 이 신경이 다치고 이 신경이 지배받는 어떤 뭐 이렇게 굴곡 동작이라든가 신전 동작이라든가 이런 동작이 안 되겠구나, 그럼 이런 후유증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다치면은 어디가 뭐 후유증이 어떻게 생긴다를 외울 필요 없이 인체의 골격,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주요 신경이나 혈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질병 쪽 가서는 어떤 해부학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쉽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달하시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상해의학에서는 인체의 골격, 그리고 의학이론 전반에서는 이 해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한번 보실게요. 자, 인체의 골격 첫 번째로 이제 체간부입니다. 체간부라 함은 이 머리부터 이 흉곽, 그렇죠? 그리고 골반까지 몸의 간 사이 간자 써서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머리 부분을 우리 두개골이라고 하죠. 두개골. 자, 이 두개골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 두개골과 안면 두개골이 있어요. 자, 뇌 두개골은 말 그대로 뇌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곳. 안면 두개골은 역시 말 그대로 안면을 구성하고 있는 두개골이에요. 자, 뇌 두개골부터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의 두개골을 옆면에서 보겠습니다. 옆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뇌 두개골이 되겠어요. 여기에 뇌가 담겨서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해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앞뒤로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두골이 됩니다. 전두. 앞부분이라서 전두골이 돼요. 그래서 옆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두골이 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후두골입니다. 후두골. 여기도 이제 후두골이죠. 자, 그러면 자, 머리 위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 둘을 뭐라고 하냐면 두정골이라고 해요. 두정골. 두정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여기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정골. 여기 두정골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저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측두골이 되겠어요. 자, 측두골도 역시 이쪽 하나 두 개씩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우리 저평골과 사골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거는 이 두정골이랑 측두골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하나씩 있어요. 자, 저평골은 뭐 나비 모양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두개골 내의 움직임들을 이제 움직이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뇌 두개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안면 두개골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앞면을 구성하고 있는 두개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앞면 두개골 외울 때 자, 합이 누구 상관 서서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합의가 누군지 상관없이 서서라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하는 뭐냐면 합이 갑계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는 것까지는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합이 갑계. 비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골자를 붙여주면 돼요. 비골. 누는 그러면 누골. 그렇죠? 자, 구는 조금 특이해서 구개골입니다. 구개골. 자, 그리고 여기 상이 있죠. 상이 상악골. 위턱이죠. 이 위턱 부분.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하 부분이 바로 하악골입니다. 하악골. 아래턱을 얘기하죠. 하악골. 자, 그리고 다시 골자 붙여주면 됩니다. 관골, 서골, 그대로 설골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이 누구 상관 서서라 해서 합이 갑계 비골 누골 구개골 상악골 하악골하고 관골 서골 설골까지 해서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뇌 두개골은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체 해부학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배운 것을 되도록이면 그날 다 암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진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일사천리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해부학을 다 이해하고 있다. 나머지 것들은 이 해부학에 대한 어떤 현상, 증상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알고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따로 또 다음 진도부터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때. 자, 그래서 두개골 한번 보면 일단 뇌 두개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를 수용하고 담고 보호하는 두개골이었어요. 자, 그래서 종류는 6종 8개에서 두종골과 측두골이 이제 2개씩 있었죠. 그리고 후두골, 저평골, 전두골, 사골이 하나씩 있었다. 자, 안면 두개골은 얼굴의 형성이 이제 관여하는 두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종 15개에서 합의갑계, 누골, 비골, 구개골, 상악골, 관골, 서골, 하악골, 설골까지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 척추를 볼게요. 척추는 우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척추는 목에서부터 우리 S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목이고 가슴이고 허리고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곡선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충격을 적절히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 곡선이.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어떤 받는 충격들을 곡선이 있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에 어떤 유연성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것들이 일자목, 일자허리 같은 거. 그렇죠? 일자허리, 일자목은 말 그대로 이런 커브가 없으니까 충격을 흡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통증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 허리의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면 여기가 목, 가슴, 허리, 엉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래서 목 부분을 우리는 경추라고 해요. 경추.
그다음에 가슴 부분의 허리뼈를 흉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 부분의 등뼈를 이제 요추라고 해요. 요추라고. 그리고 엉덩이 쪽에는 천추와 미추가 있습니다. 미추 이제 꼬리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개수를 보면 경추는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 흉추는 12개. 1번부터 12번까지 있고요.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어요. 자, 천추와 미추는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렸을 때는 5개였다가 이것이 이제 1개씩 퇴화되면서 1개씩 된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다. 결국엔 1개다. 어찌됐든 1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척추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걸 조금 이제 확대시켜 볼게요. 자, 척추뼈를 제가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척추뼈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 재산보험 할 때, 디스크 할 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척추뼈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추간판이라는 섬유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충 역할을 해주죠. 완충 역할을. 자, 그런데 이 뒤로 여기 뇌에서부터 해서 쭉 바로 뭐다? 척수가 흐르고 있다. 척수. 이 척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추신경과 이 신경이 이 척수를 타고 가서 어떤 뭐 팔, 다리 등으로 말초신경으로 이어지죠. 말초신경으로. 그러면 이 척수 부분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이어주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경추에는 자, 신경이 보면 경추에는 팔로 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팔. 그래서 경추에 있는 신경, 자, 여기가 이제 경추예요. 그러면 신경이 이런 식으로 팔로 여러 개가 팔로 뻗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에 있는 신경다발을 경신경총이라고 불러요. 경신경다발이다. 경신경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흉추는 그러면 흉신경총, 요추는 요신경총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천추, 미추 부분의 신경총은 천골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천골신경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경신경총은 이렇게 나와서 팔로 뻗어 나갑니다. 팔로. 경신경총은 상지 쪽으로 뻗어 나가요. 흉신경총은 이제 뭐 복부, 그렇죠? 복부나 어떤 장기 쪽으로 가고, 요신경총은 하지, 다리 쪽으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천골은 이제 역시 하지와 골반, 그렇죠? 골반 쪽, 골반의 움직임이나 골반에 있는 장기들, 그렇죠? 글로 이제 신경들이 뻗어 나가요. 뻗어서. 자, 그래서 자, 그림을 지웠는데 다시. 자, 이렇게 척추뼈가 있으면 추간판이 이렇게 있고 척수가 뒤에 흐른다. 척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목 부분이라고 볼게요. 목이에요. 경추입니다. 자, 그러면 경추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나가서 지금 상지로 뻗어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내가 목을 삐끗했어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란 어떤 거였어요? 자, 목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이면
자, 이런 식으로 꺾이면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추간판이 눌리죠. 그럼 급작스럽게 눌리면서 이 부분이 찢어지는 거다. 찢어지는 거다. 자, 그럼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수액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척수,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신경은 어디로 흐르는 신경인데? 상지로 흐르는 신경인데 상지로 흐르는 신경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목 디스크는. 그렇죠? 따라서 경추의 디스크가 오면 상지로 가는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것을, 압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지에 어떤 감각 이상, 저림 증세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 증세는 목 디스크라고 하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목으로 뻗어가는 신경, 즉 상지 부분이 내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디스크죠.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오면 하지의 어떤 감각 이상이나 저림 증상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 디스크 장애 분류표 보면 제3보험에서 장애 분류표 왔을 때 하지의 현저한 마비 이런 식으로 있었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 척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척추에서 가장 추간판 탈출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고 기여율이었죠. 사고 기여율.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듯이 척추체 사이에 있는 이 추간판이란 것이 아주 탄탄한 탱탱한 섬유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이 탄력이 죽으면서 이렇게 좀 벌어지죠. 탄력이 죽으면 눌리겠죠. 그러면서 신경근 척수를 압박할 수 있고 그렇죠?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현대인들이 자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는 이것이 기존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사고로 인한 건지 그것을 조금 이제 구분하는 사고 기여율, 기왕증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또 보겠습니다. 자, 척추 종류를 보면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호 정도 경추 C, 흉추 T, 요추 L, 천추 S에서 C, T, L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L까지는 C, T, L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S도 추가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미추는 이제 잘 나오지 않죠. 미추 디스크나 이런 거는 미추 손상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C, T, L까지 그리고 S까지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개수 보면 경추는 이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천추와 미추는 원래 5개였는데 이제 1개로 다 퇴화가 된다. 성인이 되면 1개씩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척수. 뇌에 있는 중추신경, 뇌와 말초신경의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경신경총은 목에 있는 신경총은 상지로 뻗어나가고 그다음 흉신경총은 내장 복부로 가고 요신경총은 하지로 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골신경총도 역시 하지로 뻗어나가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그리고 골반을 보겠습니다. 자, 골반은 일단은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천골, 미골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천골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 천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미추가 붙어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골이고 미골인데 자, 이제 여기서 여기에 관절 부위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너무 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면 이 부분, 이 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장골이라고 해요. 장골. 자,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앞부분 있죠? 우리 이 부분을 치골이라고 합니다. 치골.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좌골이라고 해요. 좌골. 그래서 자, 여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즉 이렇게 환 형태를 이루고 있죠. 둥글게. 이 안에가 비어 있죠. 비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장골, 치골, 좌골. 이렇게 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관골이라고 합니다. 관골이라고 해요. 관골. 자, 그리고 이 움푹 패인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사실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다리,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뼈가 일로 들어오겠죠. 대퇴골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퇴의 골 두 부분, 머리 부분, 대퇴의 골 두 부분과 그리고 치골 부분과 좌골 부분이 지금 같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바로 비골이라고 해요. 아, 비구, 뭐 비구부,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고관절 부위가 되겠죠. 고관절 부위, 비구가 되겠어요. 비구.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좌골, 치골, 대퇴골두 부분, 이게 비구다. 자, 이 골반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대동맥이 이렇게 뻗어와요. 자, 그러면 하지로 가는 동맥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리로 쭉 가고 골반 쪽으로 가고. 자, 이 큰 동맥 있죠. 큰 동맥을 총장골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굵겠죠. 이렇게 와서 하지로 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도 굉장히 넓으니까 이것도 굵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해서 하지로 가는 것을 외장골 동맥이라고 해요. 외장골 동맥. 자, 그리고 안쪽은 내장골 동맥이라고 합니다. 내장골 동맥. 자, 그리고 신경은 어때요, 여러분들? 신경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두 가지 정도가. 자, 허리뼈가 있으면 여기서 뻗어나오는 거. 자, 이쪽으로 그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거 있고 여기 천추에서 뻗어나오는 거 있고. 뭐예요? 요 신경총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천골 신경총이 있죠? 그래서 그 신경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면 그러면 보세요. 요 신경총, 천골 신경총 다 다리로 뻗어나가는 시작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동맥 역시 다리로 골반으로 뻗어나가는 큰 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골반의 특징은 큰 신경들과 동맥들이, 혈관들이 골반에 자리하고 있어요. 즉 골반 골절, 골반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은, 경미한 사고 말고 골반이 골절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뭘로? 과다출혈로. 일단 대량 출혈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다치게 되면 하지로 뻗어나가는 신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반이 다치면 하지의 어떤 마비 소견이라든가 이상 소견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골반상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걸 보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골반 구성은 일단 관골해서 장골, 치골, 좌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천골, 미골과 해서 이렇게 환을 이루고 있다. 환을. 자, 그리고
주요 관절.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자, 여기에 우리 그래서 청골 이골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자, 저 천장 관절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관절이라 하면 우리 나중에 또 다 배울 건데, 관절이라 하면 뼈와 뼈가 이어진 부분을 다 관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천장 관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치골 부위죠. 치골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골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치골 결합이라고 해요. 치골 결합.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요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혈관들 총장골동맥과 외장골동맥, 내장골동맥이 있었다. 자, 그리고 주요 신경들 이제 청골신경총이 하지로 뻗어 나갔었죠. 그렇죠? 하지와 골반 쪽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가슴뼈 부분과 쇄골뼈죠. 즉 흉곽입니다. 흉곽. 가슴울이라고 해요. 가슴울이. 저 가슴을 이루고 있는 흉곽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 길게 등 뒤로 척추, 흉추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흉추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흉추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뒤쪽이죠. 그럼 앞쪽에 가서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흉골입니다. 흉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이 흉골로부터 어떻게 돼요? 흉골로부터 이런 식으로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가 뻗어나가죠. 저렇게. 이것을 이제 늑골이라고 합니다. 늑골. 자, 그럼 흉추 우리 몇 개 있었어요? 12개 있고, 흉골은 여기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늑골은 12쌍,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어깨 쪽에 쇄골이죠. 쇄골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이 부착이 되죠. 즉, 이 흉곽이라는 것은 자, 가슴 부위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뭐다? 팔을 부착하는, 어떤 팔을 부착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구성이 되겠죠. 흉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흉곽, 쇄골, 흉추, 흉골, 늑골로 이루어져서 가슴 안의 장기를 보호하고 팔을 지탱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종류는 쇄골 2개, 흉추 12개, 흉골 1개, 늑골은 24개, 12쌍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뒷부분에 보면 어깨뼈, 어깨 뒤쪽에 이런 식 여기 있죠. 날개뼈. 이것이 이제 뭐다?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 그래서 견갑골은 등 위쪽에 있는 한 쌍의 뼈로 쇄골과 함께 몸통과 팔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뼈가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견갑골이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위 체간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인체의 골격에서 체간부 부분에서 다뤄봤는데, 첫 번째 이제 두개골에는 뇌두개골이 있다. 근데 뇌두개골은 뭐냐면 뇌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두개골이다. 그래서 종류가 6종 8개, 두정골, 축두골은 2개씩 있고, 이제 후두골, 저편골, 전두골, 사골이 하나씩 있다. 자, 그리고 안면 두개골, 얼굴의 형성에 관여하는 두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비갑계, 누골, 비골, 구개골, 상악골, 관골, 서골, 하악골, 설골 등 하나씩 있고, 자,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각각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나머지는 1개씩. 이 숫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척수, 뇌와 말초신경의 중간 다리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경신경총은 상지로 뻗어나가고 신경이, 흉신경총은 내장이나 복부 쪽, 요신경총은 이제 하지로 뻗어나가는 신경총이었다. 자, 골반의 구성은 관골, 장골, 치골, 좌골, 그리고 천골, 미골이 있었습니다. 주요 관절은 천장관절과 치골결합. 주요 혈관, 큰 동맥들이죠. 총장골동맥, 외장골동맥, 내장골동맥, 그렇죠? 그리고 주요 신경에서 천골신경총 자체가 골반 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다? 골반이 골절이 되면 어떤 대량 출혈, 사망률도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지마비 소견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흉곽으로 가보면 쇄골, 흉추, 흉골, 늑골로 이루어져서 가슴 안의 장기를 보호하고 팔을 지탱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쇄골 2개, 흉추 12개, 흉골 1개, 늑골 14개다, 24개다. 그리고 견갑골, 마지막으로 등 위쪽에 있는 한 쌍의 뼈로 쇄골과 함께 몸통과 팔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뼈가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